자, 술잔 먼저 채우시죠. 오늘 안주는 우리 집 거실 한복판에 놓인 그 거대한 전기밥솥 이야기입니다. 다들 그 밥솥이 튼튼하고 번쩍거리며 코드만 꽂아두면 영원히 맛있는 쌀밥을 지어줄 거라 믿고 있죠. 그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노후 어머니의 개갯돈, 당신의 결혼 자금까지 몽땅 들어가 있는 따뜻한 등뼈니까요. 우리는 그걸 무적의 솥단지라고 부릅니다. 덩치가 산만한 놈은 절대로 고장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들어 그 익숙하던 증기 배출 소리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칙칙폭폭하고 힘차고 경쾌하게 돌아가던 소리가 왠지 모르게 엇박자로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노인이 쉬익쉬익하며 겨우겨우 버티는 거친 숨소리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거슬리니까 TV 볼륨을 더 크게 높여서 애써 불안한 소음을 지워줘버립니다. 그러고는 뚜껑도 열어보지 않은 채 마법의 상자라도 되는 양 생쌀과 무를 계속 들이붓고만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결국엔 밥이 맛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네요. 어제는 당신의 이모님이 노후 자금을 털어서 그 밥솥 옆에 쌀 포대를 더 쌓아두는 걸 봤습니다. 이모님은 이 솥단지는 워낙 커서 어떤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어 라며 호탕하게 웃으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밥솥 뒤편 전원 코드 연결 부위에 생긴 미세한 실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훈훈한 온기가 밥이 익는 열기인지 전선이 과열되어 타는 열기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찜질방처럼 따뜻하니 우리는 넥타이를 풀고 밥솥 옆에 누워 나른하게 졸고 있을 뿐이죠. 우리 모두 빈 밥그릇을 하나씩 든 채 둥글게 둘러앉아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잔치상을 기다리는 꼴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기계가 고장나는 게 아니라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는 우리의 맹목적인 착각입니다. 중력은 모든 것에 공평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그 거인에게도 예외는 없는데 말이죠. 증기는 점점 얇아지는데 압력 게이지의 바늘은 위험 신호인 빨간색 눈금을 향해 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강철 껍데기 안에서 진짜 무슨 일이 끓고 있는지 이제 가까이 가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뚜껑을 확 열어젖히기 전에 먼저 이 밥솥이 놓인 부엌 풍경부터 한번 쑥 둘러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동네에서 우리 집 밥 냄새가 제일 구수해서 동네 사람들이 숟가락만 들고 줄을 섰었죠. 그런데 옆집에 새로 이사온 젊은 요리사가 최신식 오븐으로 스테이크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은 간사해서 이제 찰진 쌀밥보다는 육즙 터지는 고기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고 있네요. 우리는 여전히 한국인은 밥심이지 라고 외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도 피자를 시켜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밥솥이 밥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짓는데 스테이크를 굽는 기능은 애매하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써먹은 물 조절 황금 레시피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맛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고민 없이 물만 계속 콸콸 들이붓고 있습니다. 이걸 주식판에서는 물타기라고 하고 우리네 부엌에서는 죽쓰는 짓이라고 부릅니다. 밥솥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솥 코팅이 여기저기 벗겨져서 밥알이 눌어붙고 있더군요. 예전에는 설거지 한번 싹 하면 깨끗해졌는데 이제는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도 때가 안 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전기세가 감당 못할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밥 한 공기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밥값보다 비싸지기 직전인데 아무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그저 덩치가 크니까 알아서 하겠지라며 대기업 명함이 찍힌 부정만 믿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밥솥 표면을 타고 기어오르는 저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보이시나요? 뜨끈뜨끈한 열기가 느껴지니 여기가 따뜻한 보금자리구나 하고 모여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온돌방의 따스함이 아니라 기계가 과부하 걸려서 내뿜는 위험한 고열입니다. 개미들은 발바닥이 뜨거워지는데도 이건 열정의 온도야 라고 착각하며 서로를 밟고 올라갑니다. 정작 요리사는 주방을 비우고 어디론가 마시러 나갔는지 타이머 소리만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신뢰라는 이름의 전원 플러그, 사실은 헐거워서 스파크가 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밥솥의 진짜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낡은 레시피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누가 더 빨리 밥을 짓나 뚜가 승부처였는데 이제는 누가 더 창의적인 요리를 하나 로판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방장님은 아직도 80년대 스타일로 불 조절만 세게 하면 돼라고 고집을 피우고 계십니다. 옆 동네 사관의 주방은 레시피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을 줄 세우는데 우리는 밤새도록 기계만 닦고 있죠. 하드웨어라는 솥단지는 튼튼할지 몰라도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라는 쌀이 묵은 쌀입니다. 게다가 저기 대만에서 온 위탁 요리 전문점을 한번 보세요. 그 집은 자기네 간판도 없이 남의 주문만 기가 막히게 받아주며 돈을 쓸어 담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 해야 직성이 풀려라면요. 쌀농사부터 밥짓기 서빙까지 혼자 다 하려다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수직 계열화라고 자랑했었지만
지금은 그냥 슬픈 나 홀로 고군분투처럼 보입니다. 밥솥 뚜껑 한가운데 붙어있는 초격차라는 금박 스티커 접착력이 떨어져서 너덜너덜해졌네요. 주방 안쪽 상황은 더 가관입니다. 보조 요리사들이 요리는 안 하고 주방장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밥이 설익어서 돌처럼 딱딱한데도 주방장 앞에선 역대급 꿀맛입니다 라고 거짓 엄지를 지켰습니다. 쓴소리하던 베테랑 요리사들은 짐 싸서 떠났고 달콤한 말만 하는 예스맨들이 국자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주방장은 바깥 손님들이 왜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가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 밥은 완벽한데 요즘 애들 입맛이 이상한 거야 라며 손님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식당은 끝난 겁니다. 지금 들리는 저 요란한 윙윙 소리, 밥솥이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타는 냄새가 나니까 급하게 틀어놓은 대형 공기청정기 소리예요. 불을 끄고 원인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매캐한 냄새만 가리려고 방향제를 뿌리고 있는 셈이죠. 겉으로는 번쩍번쩍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부품들이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굉음을 성장의 엔진 소리라고 굳게 믿으며 귀를 막고 콧노래를 부릅니다. 창문 밖을 보세요. 따뜻했던 봄날은 가고 시베리아보다 매서운 반도체 겨울, 바람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옵니다. 옆집 AI 식당은 벌써 난방 시스템을 최첨단으로 교체해서 후끈한데 우리는 이 낡은 밥솥의 잔열로만 버티려 합니다. 눈치 빠른 파란 눈의 손님들은 이미 짐 싸서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분들은 냄새 맡는 귀신들이거든요. 그들은 알아요. 이 거대한 밥솥이 다가오는 혹한기를 버틸 단열재가 없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참 기이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손님들이 버리고 간 식권을 우리 가족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줍고 있어요. 원래 10만 원짜리 정식인데 지금 5만 원이야 박앤세일이다 라며 장바구니에 쓸어 담습니다. 이건 백화점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떨이 상품을 비싸게 사주는 자선 행사죠. 우리는 주식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애국했다 라고 자위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은 애국가보단 계산기를 좋아합니다. 밥솥이 식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밥맛이 예전처럼 찰지지 않고 퍼석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암기만 잘하면 1등하는 세상에서 살아서 이 밥솥도 메모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습니다. 밤새워 달달 외우는 건 자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이제부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놈이 대장이야라고 시험 범위를 바꿨네요. 소위 시스템이라는 두뇌 회전이 필요한 이러한 과목에서는 우리 덩치 큰 우등생이 펜을 굴리며 식은땀만 흘립니다. 선생님은 HBM이라는 고난도 수학 문제를 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구단표만 열심히 코팅하고 있는 격이죠. 답안지가 밀려 쓰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은 우리 애는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따라갈 거야 라고 믿고만 계십니다. 그 사이 성적표는 곤두박질치고 반석차는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 밥솥 하나에 우리 집 가계소득의 20%가 달려있다는 게 이제는 든든함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옵니다. 밥솥이 멈추면 단순히 밥을 굽는 게 아니라 보일러도 꺼지고 수도도 끊기는 국가적 단수 사태가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필사적으로 괜찮다 주문을 외우며 식어가는 솥단지를 껴안고 천을 나눕니다. 당신의 발목을 스치는 저 서늘한 기운문이 덜 닫혀서 들어오는 바람이 아닙니다. 바닥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한 냉혹한 현실의 수위가 벌써 발목까지 차오른 겁니다.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도시락 배달 사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른바 파운드리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대만집 사장님을 잡겠다고 최신 오토바이를 수십 대 샀는데 정작 배달통 안에 든 밥이 반은 타고 반은 서리었습니다. 손님들은 돈 내고 사 먹는데 왜 내가 탄 밥을 골라내야 하냐며 젓가락을 던지고 가버렸죠. 이걸 전문용어로 수율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 쌀 10kg으로 밥을 지으면 5kg은 갖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본점에서 밥 팔아본 돈을 이 배달 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붓고 있는데 독이 찰기미가 안 보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집 금괴 현금이 너무 많아서 곰팡이가 필 걱정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입니다. 짓다가 만 거대한 별채들이 들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데 거기 들어갈 기계값 낼 돈이 말라가고 있거든요. 견물만 크게 지어놓으면 손님은 온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첨단 기술 시장에선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 뼈아픈 건 주방 안에서 일하는 식구들의 눈빛이 예전처럼 반짝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엔 우리가 세계 1등이다 라는 뽕에 취해 밤샘도 불사했는데 이제는 월급 루팡이 최고라며 시계만 봅니다. 천재 요리사가 획기적인 레시피를 가져와도 결제 라인 10단계를 거치다 보면 평범한 군대 짬밥이 되어 나옵니다. 실패하면 책임질 거야 라는 꼰대 임원들의 호통소리에 혁신의 싹은 시멘트 바닥에서 말라 비틀어졌죠.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가 진짜 밥 짓는 시간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주방장은 손님의 입맛이 아니라 저기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회장님의 눈썹 움직임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걸 대기업병이라고 부르는데
덩치는 공룡만 한데 뇌에서 보낸 신호가 꼬리까지 가는데 한 세월이 걸리는 병이죠. 꼬리에 불이 붙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뇌에서는 아직 따뜻하고 좋은데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냄비 속의 개구리 꼴입니다.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니까 사우나 온 줄 알고 즐기고 있어요. 옆집은 물이 끓기 전에 튀어나갔는데 우리는 설마 주인이 우릴 삶아먹겠어 라며 배를 까뒤집고 수영 중입니다. 근육이 완전히 익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될 때쯤이면 아 뜨거워 라고 외쳐봐야 소용없겠죠. 자, 이제 밥솥에 전원 코드를 뽑아볼까요? 화면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진짜 성적표가 검은 화면에 비칠 테니까요.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밥솥 가격표 앞자리가 6도 아니고 5자로 바뀌는 충격적인 사건 말입니다. 사람들은 설마 5만 원까지 가겠어 라며 코웃음 쳤지만 시장은 냉정하게 신사임당 지폐 한 장 값을 매겨버렸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주머니에 하나씩은 찔러놓고 다닌다는 국민 주식의 배신이라 더 뼈가 시립니다. 택시기사님도 식당 이모님도 갓 취업한 신입사원도 이 밥솥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온 나라가 초상집 분위기죠. 계좌를 열어보면 온통 10%원 멍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파란색은 희망이 아니라 비명소리거든요. 그런데도 야 싸다 지금이 기회다 라며 바닥에 떨어진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용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하 1층이 끝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알고 보니 이 건물이 지하 5층 6층까지 뚫려 있는 걸 모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빼는데 우리는 그들이 버린 짐을 보물이다 라며 주워 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밥솥은 그냥 필요할 때 현금을 뽑아 쓰는 거대한 ATM 기기일 뿐 애정 따위에는 없습니다. 경영진들이 급하게 책임지겠다며 자사주를 조금 사들였지만 그건 코끼리 비스킷만도 못한 양입니다. 수조 원짜리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모래주머니 몇 개 던져놓고 이제 안전하다 라고 외치는 꼴이죠. 1년에 한두 번 주는 배당금, 그 쥐꼬리만 한 용돈, 받으려다 원금이라는 몸통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더 속쓰린 건 만년 2등이라고 무시했던 옆집 하이닉슨의 밥솥은 지금 날개를 달고 천장을 뚫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거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헉헉대는데 옆집은 AI라는 최신형 로켓 엔진을 달고 우주로 가버렸어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왜 나만 이래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 개미들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망하기엔 너무 크다는 그 오래된 신화 대마불사의 전설을요. 하지만 역사책을 조금만 들춰봐도 노키아 코닥 같은 거인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박물관으로 사라졌는지 나옵니다. 그들도 망하기 직전까지는 우린 세계 1등이야. 잠깐 감기 걸린 거야. 라고 큰소리 쳤을 겁니다. 기술의 세계에서 격차란 한번 벌어지면 따라잡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밥솥 주변에 둘러놓았던 깊은 해자, 즉 경쟁자들이 못 넘어오게 막았던 물길이 이미 바짝 말라버린 겁니다. 사실 돈보다 더 쓰린 건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맏형에 대한 자존심이 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형이 나가서 돈은 제일 잘 벌어오잖아 라는 믿음 하나로 집안의 모든 지원을 몰아줬었죠. 반찬 투정을 해도 방문을 걸어 잠가도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그래 라며 오냐오냐 봐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맏형이 옆집 둘째보다 성적표가 안 나오기 시작하니 집안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눈치 빠른 동생들 젊은 투자자들은 이미 짐 싸서 미국이라는 이름의 신도시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아니 로켓 타고 날아가는 엔비디아 놔두고 왜 구르마 끄는 형님 밑에 있어야 해 라며 팩트 폭격을 날리죠. 이걸 자본의 엑소더스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우리 집 국간의 쌀이 옆집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며 낡은 안방을 지키고 있는 은퇴한 아버지 세대뿐입니다. 시장에는 저평가라는 그럴싸한 단어가 떠돌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가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주식시장에서는 싸고 좋은 주식은 없다. 싼 건 이유가 있다로 통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 거대한 밥솥 밑에 붙어 사는 수천 개의 작은 숟가락 공장들입니다. 밥솥이 멈추면 그 하청 업체들은 감기가 아니라 바로 폐렴에 걸려 중환자실로 실려갑니다. 동네 상권이 죽고 회식비가 줄고 택시가 안 잡히는 이 모든 현상이 밥솥의 온도가 식은 탓이죠. 나라의 세금 주머니인 법인세, 항아리도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맏형이 용돈을 못 주니 집안 살림이 거덜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기초를 무시하고 거대한 바구니 하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구니 밑바닥이 뚫려서 계란이 깨지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야 라며 깨진 노른자를 핥고 있는 격이죠. 전문가들은 TV에 나와서 반등의 모멘텀이 어쩌고 하며 희망 고문을 하지만 그들 표정도 어둡습니다. 진짜 위기는 차트가 파란색인 게 아니라 미래를 그릴 물감 자체가 다 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기술의 격차는 빛의 속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몰하는 타이타닉 갑판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아 라고 노래하는 악당과 같습니다. 세상은 이제 누가 더 무거운 짐을 드느냐의 시대에서 누가 더 똑똑한 마법을 부리느냐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야 일 좀 했다고 뿌듯해하는데 옆집은 마법 지팡이 하나로 성을 짓고 있죠. 예전 회장님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고 외쳤던 그 전설적인 호랑이 기운은 이제 박물관에나 있습니다. 지금은 책상 위치랑 점심 메뉴 빼고는 아무것도 바꾸지 마 라는 복지부동의 유령이 회사를 떠돌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야전 침대를 펴고 잠을 자던 야성은 사라지고 엑셀표의 숫자를 마사지하는 기술만 늘었습니다. 특히 HBM이라는 녀석. 이건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내듯 만드는 게 아니라 손님 식성에 맞춘 오마카세 요리입니다. 평생을 주는 대로 먹어 라는 배짱 장사만 해왔으니 갑자기 손님 입맛에 맞으세요 라고 묻는 게 어색한 겁니다. 그 사이에 경쟁사는 주방장까지 바꿔가며 손님 앞에서 불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뒷짐지고 레시피만 탓하고 있죠. 젊은 천재들이 입사해서 이거 좀 고칩시다 하면 부장님은 나 때는 말이야 라며 라떼 한 사발을 들이킵니다. 결국 똑똑한 친구들은 여긴 내 놀이터가 아니네 이라며 자유로운 판교나 실리콘밸리로 탈출 러시를 감행합니다. 남은 건 삼성맨이라는 명함 한 장에 목숨 거는 변화가 두려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뿐입니다. 주식 차트가 우아양하는 건 단순히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의 미래 에너지가 방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냉정해서 너네 옛날에 전교 1등이었잖아 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성적은 이라고만 묻죠. 우리가 비웃었던 미국의 인텔 형님이 지팡이 짚고 휘청거리는 모습,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아 등골이 서늘합니다. 밥솥이 너무 커지다 보니 내 솥 하나 교체하는데도 결제 도장이 100개는 필요한 관료주의의 성이 되었습니다. 보고서 꾸미는데 9시간을 쓰고 진짜 연구는 1시간도 못하는 이 비효율의 쳇바퀴를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아요. 방울 달다가 손톱이라도 다치면 인사고가 깎이니까요. 지금 필요한 건 뼈를 깎는 수술인데 우리는 아픈 부위에 화려한 반창고만 덕지덕지 붙이고 예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골든타임이라는 택시미터기의 요금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잔 남았습니다. 이 술잔을 비우고 나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왕년의 챔피언 벨트는 이미 풀렸다는 것을요. 어른들은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오를 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태양을 띄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 봄이 온다고 주문을 외우지만 이번 겨울은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닌 빙하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사막으로 변해버린 땅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기우제를 지내는 농부의 심정. 딱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늘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게으른 거인에게는 홍시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개미들이 내가 이 주식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데 라며 본전이라는 신기루를 쫓고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르고 술자리에서는 미련 곰탱이라고 부르죠. 당신이 흘린 피땀 눈물은 안타깝지만 주식시장이라는 냉혈한 계산기는 당신의 사연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회사가 망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삼성은 여전히 돈 많고 튼튼한 부잣집입니다. 다만 성장하는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공포인 거죠.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거지. 부잣집 곳간 지키는 경비원이 되려고 내 돈을 태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살래? 아니면 미래의 가능성을 살래? 슬프게도 옆집 AI 가게는 미래를 팔고 있는데 우리는 박물관 기념품 가게에서 이게 옛날에 왕이 쓰던 밥그릇이야 라고 호객하고 있네요. 경영진이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전교 1등을 탈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향이 틀려 쓰는데 속도만 높이면 낭떠러지로 더 빨리 떨어질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나침반을 고쳐잡는 용기입니다. 국민 주식이라며 나한테 배신감을 줄 수 있어 라고 따져봐야 돌아오는 건 차가운 파란색 숫자뿐입니다. 믿음은 종교시설에서 찾으시고 주식시장에서는 오직 숫자와 격차라는 팩트만 믿어야 합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 없이는 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유턴하는 데만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존벌레에게 갉아먹히는 걸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초격차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진흙탕 싸움의 한복판이라는 사실을요. VV자 반등이라는 달콤한 환각제에서 깨어나 L자로 길게 늘어질지도 모르는 지루한 횡보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술이 확 깨시나요? 하지만 아직 집에 가긴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가 챙겨야 할 교훈 하나는 가슴에 품고 가야죠. 이제 주식은 의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냉혹한 전쟁입니다. 30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린 그 밥솥에게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그 고마움이 당신의 노후 계좌를 채워주진 않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대표인데 라는 감상적인 생각. 그건 경기장에서 응원할 때나 쓰는 애국심이지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진짜 투자는 남들이 다 좋다고, 환호할 때 의심하고, 남들이 다 끝났다고 할 때 조용히 기회를 엿보는 청개구리 신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발 당신의 소중한 밥그릇을 남의 집 부엌 국내 시장에만 몽땅 맡겨두지 마세요. 세상은 넓고 갓 지은 쌀밥보다 더 맛있는 스테이크를 굽는 식당은 바다 건너에도 널려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우물 자체가 말라버리면 결국 말라 죽는 법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미련하게 낡은 밥솥을 닦고 있고 누군가는 과감하게 새로운 AI 오븐을 사러 떠납니다. 한번 자문해보세요.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과거의 유물을 모아놓은 박물관입니까? 아니면 미래 기술의 전시장입니까? 멍하니 기다리다가는 존버 존중하며 버티기 간 게 아니라 존망망함을 버티기가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가슴에 품고 있던 대마불사라는 낡은 부적을 떼어내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시죠. 대신 기업의 성적표를 현미경으로 뜯어보고 매 분기 감시하는 세상에서 제일 깐깐한 시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밥이 설익었으면 과감하게 뚜껑을 열고 쌀을 다른 솥으로 옮겨 담는 결단력. 그게 바로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쓴 소주 한 잔이 내일 당신의 계좌를 지키는 쓴 약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은 당신의 사정을 절대 봐주지 않지만 공부하고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곁을 내주는 공평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밥솥 탓, 조상 탓 그만하고 당신만의 맛있는 레시피를 찾아 떠날 시간입니다. 영원한 일 등은 없다. 이 평범한 진리 하나만 가슴에 새겨도 오늘 술값은 뽑은 겁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건 대기업 회장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미리 챙겨둔 비상금과 지식뿐이니까요. 건배합시다. 맹목적인 믿음과의 작별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현명하고 주체적인 홀로서기를 위하여. 금융교훈. 사랑은 사람에게 하고 투자는 철저하게 숫자로 하라.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말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증명하는 기업에만 당신의 피 같은 돈을 맡겨라.